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억 부자 챌린지를 진행 중인 꿈나무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밝혔듯이 실투자금 4천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제가 매수한 지역은 바로 평택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어떻게 4천만원밖에 안 드는 돈으로 평택의 집을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많고 많은 지역들 중에 왜 하필 평택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그 지역의 집값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어떤 호재보다도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일자리 호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어디죠?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입니다. 강남 상구라고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평당 평균가가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로 엄청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집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통이 좋아서? 한강이랑 근접해서?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전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강남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니 강남에 더 쉽고 빠르게 올 수 있도록 노선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이제는 강남에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정도로 강남은 대한민국의 핵심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면 교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자리라고 다 같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리의 핵심이라는 강남이나 분당보다도 직장인 평균 연봉이 높게 찍히는 영통구라는 지역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직장인 연봉이 높은 걸까요? 바로 영통구 안에 메탄동이란 곳에 삼성전자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통구의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 바로 밑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는 아파트입니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4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0억이 되었네요. 이것이 단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는 동탄입니다. 요즘 동탄을 모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GTS-A, SRT, 인덕원선, 동탄 트램까지 쿼트라플 교통망, 교통부재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동탄. 집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역 바로 옆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인데요. 2018년 8억 정도였는데 현재 15억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가격이 뛰었을까요? 네, 잘 알다시피 수많은 교통 호재들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부가 동탄을 자꾸 개발시키고 안 그래도 좋은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주변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동탄 바로 위쪽에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위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광교 테크노밸리의 5.7배 규모라는 동탄 테크노밸리도 위치하고 있죠. 앞으로 동탄의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한 곳입니다. 무려 12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동탄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49만 평, 기흥 캠퍼스가 47만 평입니다. 평택 캠퍼스는 120만 평이니 화성 캠퍼스와 기흥 캠퍼스를 더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의 투자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38조를 추가 투자해 총 17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170조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액수입니다. 바로 여기에 170조가 쏟아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서 삼성의 입지는 불패입니다. 삼성 불패 3세권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평택의 일자리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쪽에 평택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란 연구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 연구, 문화, 기업의 지식기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균관대, 국제공동연구소, 아주대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수준 높은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인시티는 이처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평택이 꿈꾸는 브레인시티의 거리 조감도입니다.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약간 유럽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만 4.3만 명, 생산 유발 효과가 8조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근처에 일자리로는 쌍용자동차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평택 일반산업단지, 송탄 일반산업단지, 철계산업단지, 평택 종합물류단지까지 평택의 일자리는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밑쪽으로 협력업체 부지가 고시되었습니다. 약 48만 평 부지로 이쪽으로는 삼성전자 협력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또 엄청난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넘쳐나는 일자리 호재로 자급자족 도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춘 평택. 이것이 바로 제가 평택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통입니다. 앞으로 평택은 지제역을 중심으로 교통환경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제역은 지하철 1호선 라인과 더불어 SRT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제역에서 SRT를 타면 서울 수서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수원발 KTX가 개통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네요. 또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전국 제한 사업 노선들을 보시면 여기가 평택인데요. 한눈에 딱 봐도 노선이 많이 겹쳐져 있지 않나요? 평택 중심으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평택 부발선, 광명 평택 등 철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택이 동탄처럼 교통의 핵심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교통이 훨씬 나아질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GTX 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냥 말만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GTX C 노선은 서울 일자리의 핵심인 삼성역을 지나고 더불어 양재역과 과천을 지나는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바로 현재 이 GTX는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40km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강남역으로부터 약 57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GTX C 노선 연장이 거부되어 왔는데요. 현재 이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경 40km 기준을 손본다는 기사가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정말 추진이 된다면 평택에서 삼성까지 44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 접근성이 매우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평택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으로 평택에 투자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지속되는 인구 유입입니다. 이것이 최근 1년간 평택의 순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이시나요? 수원, 용인, 오산, 천안 할 것 없이 주변 모든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늘려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최근 3년간으로 늘려보면 더 많은 양의 인구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구 블랙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동탄 신도시를 품고 있는 화성시의 인구마저도 흡수하고 있는 평택입니다. 화성의 인구 순이동을 보면 수원과 용인에서 엄청난 양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성의 인구를 뺏어가는 도시는 과천, 하남, 평택 세 군데가 유일한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천과 하남은 1% 미만이죠. 영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지역은 평택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평택의 연도별 인구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택이 이 속도로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제가 바로 평택에 집을 산 이유들입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풍부한 일자리, 두 번째로는 교통 개발의 가능성,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택에 아무데나 아파트를 사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택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국 핵심지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평택의 핵심지는 어딜까요?
바로 삼성전자를 품고 있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의 교통 핵심지인 지제역 인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유가 되신다면 그래도 고덕 신도시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돈이 부족해서 고덕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유가 있었다면 무조건 고덕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양부터가 딱 작정하고 만든 신도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반타원형으로 동탄 신도시랑 생긴 것부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평택의 핵심지에 사면 리스크는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요와 공급은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평택의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수요량입니다. 매년 필요한 주택량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공급량입니다. 아파트 입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2018년 19년에 입주량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시기에 지지역 근처가 미분양이 나고 고덕 신도시는 피가 아예 안 붙거나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거의 무피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지역 근처는 피가 2억 이상 붙었고 고덕 신도시는 피가 3억 이상 붙은 상태입니다. 실제 집값과 미분양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에는 파란색 부분이 매매가이고 분홍색 부분이 전세가입니다. 그리고 밑에 차트가 미분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 2018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2019년 말 미분양이 절정을 찍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아까 보셨다시피 공급이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매매가가 반등하며 2021년 현재까지 집값이 쭉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020년에도 입주 물량이 필요량보다는 많음에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가 공식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덕 신도시와 지지역 인근의 핵심지 분양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지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2023년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2년쯤에 들어가는 게 공식상 맞으나 제가 지금 들어가서 굳이 공급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의 영역이죠. 그때 돼서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 있으면 그때 사는 게 맞았겠지만 만약 지금보다 더 올라 있다면 저는 평택에 집을 못 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2공장까지밖에 완공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로 집값이 올랐는데 앞으로 6공장까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평택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아 올해와 내년에 입주가 많다고 해도 무난하게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또한 리스크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 공급 물량이 확 줄고 2024년부터는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2023년부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호재들이 겹친다면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평택 집값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피로감이 쌓여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평택에 대한 제 생각을 총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자리나 교통 등 장기적인 평택 전망은 좋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간 급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다. 피로감이 쌓여있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이 올 확률은 매우 낮으며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약 하락이나 보합에서 그칠 확률이 높다. 약 하락이나 보합이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2023년 이후로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에 혹은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끝자락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면 내년엔 아예 못 들어갈 확률이 크다. 앞으로 전례 없는 인플레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아파트 폭락이 찾아올까? 결론은 집값 하락 리스크와 평택의 장밋빛 전망에서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평택에 투자한 이유와 앞으로 평택의 전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을 산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 산 거죠. 단지 전망을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만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만큼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